딥러닝을 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거인의 어깨를 타기 위해서 이블러 밑에는 학습하는 조직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날라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다 동영상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그냥 고민한 거는 뭐 평범한 엔트리 생활이었는데 6개월간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에 파견되면서 딱 보니까 이게 기술로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힘과 막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뭐 호응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진한 연구원이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AI 기술이 굉장히 놀랍구나.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이 참 놀랍지만 역시 이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구성돼야 되는구나. 근데 다 고민이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가면 왜 한국에서는 잘 안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통적인 주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이게 뭐 나라가 발전하고 못 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뻔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게 아타리 그 게임하는 걸 보니까 야, 앞으로 이게 기계가 나를 연구원도 혹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AI로 다 묘사해가지고 하면은 연구도 야, AI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있으면은 내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는데 기계들은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니까 A 기계가 B 기계한테 가르쳐 주고 B가 쫙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기계끼리도 다 협력을 하더라고요. 야, 사람은 이게 협력 잘 안 해가지고 힘든데 기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속도는 느리지만도 엄청나게 되겠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AI가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그맣게는 이제 일본의 파로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노약자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로봇이 감정인식을 8가지를 딱 인식해가지고 뭐 꼬리를 흔든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 비명을 지른다 애교 소리를 낸다 그렇게 입출력을 다 알고리즘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상태를 보고 살살살살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야, 이게 우리 조직이나 사람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AI에 뒤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지아지아 로봇을 보니까 이게 살살 이렇게 눈 표정 이렇게 살 눈웃음을 짓고 피부 조직 같은 걸 자세히 보니까 야,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이성에 대해서 당연히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비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힘센 로봇도 이제 필요 없고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하고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인식도 뛰어나고 뭐 사진을 말로 하고 오픈소스로 다 개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이 뭐고 사람이 쟤한테 안 뒤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잡아주는 골격을 뭐 하나 찾았습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문서를 딱 보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기술, 사람, 조직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사람과 조직을 같이 이렇게 뭉쳐서 생각하는 게 있고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론이 발달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들어간 게 자연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자연신을 섬긴다든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자연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직이라는 거에
우선이 둔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보면은 이제 우리 애트리 사람들은 뭐 이거는 너무 복잡잖아요. 사람 하면은 뭐 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종교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직은 뭐 저기 윗선에서나 생각하는 거지 밑에서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술로 그 신분 상승이라든가 성과를 내트리기 위해서 주로 이것만 생각해야 되고 요런 데 관심을 가졌다가는 이게 외도하는 분위기로 밀리기 딱 쉬운 분위기를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하 교수님 말처럼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결국 폐쇄적 경쟁에서 개방적 협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이제 다 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할 거냐는 조직을 잘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다 인간은 너무 약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게 잘 안 된 원인은 왜냐면 지금까지 못 보던 이제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문제,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그 어느 정도 됐었는데 미래 닥쳐올 일들, 아까 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아까 좀 보셨잖아요. 로봇이나 AI에 대해서 이런 게 닥쳐지면은 지금까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어. 잘 알지도 못하니까 분할도 잘 못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너 이거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되지. 경쟁이라는 것은 목표가 명확할 때 그다음에 딱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면은 효율이 좋은 쪽으로 뭐 간다고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잘 모르고 모호하고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아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으로 됐다는 게 다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푼 문제는 컴플리케이티드한 문제를 중심으로 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좀 남은 것들은 뭐냐면은 그 잘못 건드리면은 코브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코브라 이펙트가 터지는 일.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분절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혼돈되는 거, 잘 모르는 거, 문제 정의하기도 어려운 거.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 문제가 있다고 워크숍 하니까 누가 말씀하시길래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살 빼는 거, 저도 이제 이게 살을 이제 빼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살 빼는 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딱 봐가지고는 직관적으로 이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어렵고 저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고 보는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려운 문제로 이제 지정한 거예요. 이걸 어려운 문제. 이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왜? 이거는 AI 시키면 되거든. 근데 저거는 AI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되는 것, 알고리즘으로 명확히 나타내는 것을 이제 어려운 문제로 정의한다라고 미국의 뭐 하여튼 유명한 그 자동차 뭐 하여튼 그런 데서 정의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비만이라는 문제는 딱 보면은 이제 이거 좋아하는 음식 채소를 먹어야 돼. 근데 내 몸에서는 지금 라면 빵 이런 게 당겨. 그다음 머리적으로는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도 없어. 내 시간을 쫓기는 거는 내 마음이 막 바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 마음이 왜 바쁠까? 조직이 막 그렇게 움직여. 막 단기 성과를 내라고 막 하는 것 때문에 쫓겨가기 때문에 그게 비만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컴플렉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문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풀려면은 협력적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픈해가지고 혼자 못 풀게 생겼잖아요, 벌써.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알고리즘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여기 논문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많이 아는 사람 이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가기는 되게 이제 쉽게 돼버렸죠 이게. 왜냐면 오픈 소스 뭐 논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전문가들 금방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알아버리면 이쪽으로 금방 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스테리 생활 속에서 문제를 디파인하는 쪽이 이쪽이 이제 훨씬 아무 성과도 없이 노력만 들어가는 그야말로
뭐 맨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하는 이 노력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정의하는 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이제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 AI 같은 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생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이제 낮에는 이제 서기관들이라든가 이제 사무관님도 이제 심부름 뭐 해라 하면 심부름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심부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또 옆에 오픈소스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또 만나가지고 뭐 스터디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보는 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게 관료주의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나쁜 뜻은 아니고요. 관료들이 뭐 해가지고 명령 통제로 움직이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또 가까운 벤츠나 이런 거 가보면은 거기는 관료주의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판교나 이런 데 한 번씩 이제 출장, 뭐 데이터 센터 한번 가봐라 이러면 이제 심부름하러 이제 가보면 거기 쭉 둘러보면은 거기는 당연히 관료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주의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사회단체는 의식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미래의 컴플렉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뭐 주제는 깨는 걸 생각하다가 이 책 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너무 잘 썼더라. 이제 그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왜 회의적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현실과 비전이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빠지면은 이제 나만 손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내가 뭐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 난 못한다. 근데 비전은 자꾸 저렇게 높여. 그러면은 현실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사람은 뇌는 편한 쪽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생각 안 하기, 좋게 생각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넘어서가지고 거부, 냉소, 의기소침 되면은 나중에 조직이 두려움대까지 가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제가 낸 게 아니고 그 책에 딱 있길래, 야, 이 사람은 진짜 대가긴 대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직은 커뮤니티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은 제로섬 게임도 작동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쟤가 안 되고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당연히 작동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근데 복잡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가 컴플렉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막 생겨가지고 웬만히 가만히 있는 게 편하거든요. 처신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원리를 그냥 뭐 실행하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밝히기만 해도 이게 뭔가 이해관계자 딱 깨달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진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도 이제 사실은 마음문화에서 다 주된 화제의 대상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주된 화제. 이걸 모르면은 그냥 순진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아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내는 게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반문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야 뭐 그렇게 뭐 조직생활 잘하는 편은 못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도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중심은 너무나 평가 중심, 단기적인 평가 중심이고, 이게 잘못 말하면은 괜히 질문하면은 좀 반항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충족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오답 정답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해결성.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제일 문제죠. 관리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관리자들이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목표가 명확하고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조직마다 그게 명확한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 체제가 잘 맞아요. 괜히 엉뚱한 이렇게 뭐 창조적인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불명확하고 할 때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애틀에서 강조하는 ICT 이노베이터라는 것은 이노베이터가 되면은 그 조직 갈등을 사실 다루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노베이션이 누가 되면은 다른 쪽에서 제로성 게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없으면은 괜히 조그맣게 이렇게 목소리 내다가는 이 조직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 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전체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알아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컴플렉스 시스템 문제를 풀려면 컴플렉스 프로그램을 풀려면은 전체를 보지 않고는 이제 협력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협업하는 경우에 발휘되는 높은 사기와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해라 라고 강요한다라고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아까 그 책. 야, 이거 딱 서문에 있는데 야,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신 모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시각형인가 청각형인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말로 하는 걸 좋아하는가 글로 하는 게 좋아하는가 그림으로 하는 게 좋아하는가, 형식 되게 따지는가 실질적인가, 정신 모델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AI가 나중에 되면은 AI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정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AI 딱 봐가지고 저 사람 집중해서 안 듣고 있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뭔가 흥미 끌리는데 지금 이제 AI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딱 뒤져. 그럼 그 사람 좋아하는 주제가 뭐 구글 걸려서 딱 떨어지면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약간 정신 모델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흔히 평소에 이런저런 잡담 이야기 이바구를 많이 했다는 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요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저도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어요. 바로 핵심 뭐 이런 거 들어가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수다 떨고 뭐 이렇게 참석하고 관리적인 것도 잘하고 그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애틀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죠. 열심히 공부하자. 이걸 주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기술 위주. 근데 이제 이게 학명 볼 때는 그 생각의 기원에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번역해 주신 분께 참 감사드리고요. 그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게 되지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공유 지향성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시각을 읽어내는 방법은 이제 선글라스 쓰면은 눈동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감을 두는데 눈동자 흰자위가 인간은 그 흰자위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뭘 하는지 쫙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적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 표정의 그 페이스의 그 민감도를 하고 전체적인 몸짓 제스처를 이렇게 공감학적으로 느껴가지고 남의 관점을 읽어가지고 하는 게 공유지향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넓혀질 때 집단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언제 다 사람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 제도라든가 문화로서 약간은 사람이 잊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법, 제도, 규범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집단 지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지향성에 속하고, 두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이제 비전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잡담을 해가지고 서로 비전을 맞추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신 구조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수다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관점을 읽어내는 거죠. 그게 뭐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일 수도 있고, 약간 그걸 공유지향성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사고더라고요. 조직만의 그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면은 그걸 이제 하기만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이런 걸 하나 기사를 보내주더라고요. 뭐
뭐 저희 아파트는 아니고 가보니까 뭐 옥새 이 사람이지. 올라가 보니까 이 쓰레기 덤이야. 야, 그래서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공유지잖아요. 공유지에 휴지 하나 버리고 휴지 보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니까 이제 고철덩어리 버리고 고철덩어리 보니까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이제 뭐 그 밴드에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야 좋은 거 발견하시네요. 이거야말로 시스템 사고의 공유지 그 비극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을 9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찾아냈는데 들어보면은 그 주변에 굉장히 이제 많이 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연에 대한 부분들. 이게 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금방 반응이 나타나면은 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화제를 바꾸거나 이런데 우리 그 관로가 긴 그 샤워기 있잖아요. 그럼 온수를 이렇게 틀면은 온수 나오는 시간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탁 틀어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해가지고 또 냉수를 탁 틀어. 그러면 이제 냉수 틀 때도 온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막 사람은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연이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직은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연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반응이 빨리빨리 나타나면은 틀림없이 효율화, 최적화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구적인 사람들은 이 지연 효과를 안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빨리 반응을 안 하는 쪽이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뭐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저 사람 잊을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딱 봐가지고 내가 유리할 때 탁 찌르는 방식을 택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AI에서 나중에 잡히게 될지 몰라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맹당 능력,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AI가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연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펴도 그 효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고 나쁜 정책을 펴서 그래가지고 인기를 막 얻었어. 근데 그때의 그 효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서 다음 정권이 요구 얻어먹어. 근데 우리나라 같이 단기 성과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처방이 좋은 것들을 쓰면은 다음 차기에 좋은 일하는 거지 내가 할 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리더가 알면은 이제 이 지연 효과를 빨리 하든가 아니면 예측이 좋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예측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을 택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장의 한계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도저히 그 규모나 그 모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조치를 안 하면은 그냥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확장할 때 뭔가 중요한 그 호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팍 투자를 해야지 그다음에 그게 상승이 되는데 그때도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도 시스템 아키타입이라 해서 요 9가지 중에 한 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담 떠넘기기는 이제 땜빵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무슨 각성제를 딱 마시는 기분이 팍 좋아져. 그럼 계속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미루거나 요격을 맡기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이제 실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떠넘기기. 그러니까 조직은 살펴보면은 잘 몰라서 그렇지 보나마나 이해관계자들이 묶였기 때문에 요걸 명확히 하면은 어디서 지연 효과가 있는지 어디가 부담 떠넘기게 하고 있는지 성장의 한계가 걸린 곳이 있는지 명확하게 통찰적으로 보기만 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딱 깨닫고 이제 할 말을 하고 이제 타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침식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목표를 내가 낮춰버려요. 용두삼이 현실 안주. ICT, 이노베이터, 등등 자기의 체중 감량. 저는 이제 체중 감량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해도 이제 안 돼. 아이고, 그냥 그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침식하는 방향으로. 근데 문제는
침식했다고 알려지질 않아요. 그걸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 체면 상태로 싹 몰아가가지고 불평불만이 엇들어가는 그런 높은 전술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침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적 확장은 이제 이게 치킨 게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조직이 있어. 그러면 서로 이 본질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조직 그 컴플렉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직 잘 보이기 있잖아요. 이쪽을 뭔가 충성심 경쟁, 쟤 보니까 더 충성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끼리는 싸우는데 전체의 그 큰 조직은 발전을 못하는 치킨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애틀 같은 데는 뭐 이렇게 PBS 회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는 막 우리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그 중에 일종으로만 그 중에 아키타입의 9개 중에 한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직 내에서 이제 이 몰빵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예언적 성취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원을 왕창 밀어줘. 편애하는 거죠. 자원을 많이 받으니까 성과가 좋아. 역시 내 예견에 맞았구나. 그럼 더 자원을 또 줘. 야, 자원을 또 들어가니까 더 잘해. 야, 역시 잘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으로 몰빵시켜주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서는 몰빵시켜주는 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맞긴 한데, 지금 사회는 이제 몰빵 개념보다는 너무 기계적 균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처지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쁘게 쓰면 이렇게 나쁘게 쓸 수 있어요. 저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두 사람을 분열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는 사람이 한쪽을 계속 잘해줘. 그러면은 잘해준 사람은 미안하니까 충성하게 되고, 못해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 넘으면 돼. 문턱을 안 넘는 식으로 하면은 말하기에는 찝찝하고 말 안 하면 우라통 터지고, 그런 그 수위를 묘하게 스킬을 통해서 잘 조정하면은 어떠한 그 친숙한 사람도 다 분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서로 분열되더라도 생태계를 잘 조성해가지고 윈윈 구조를 이렇게 잘 만들면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좀 미워하더라도 뭐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조직 생활하는데 그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구조를 윈윈 구조로 만들려면은 이 9가지를 잘 두고 이 조직 구조가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통찰력으로서 보고, 제일 먼저는 그 지금 닥쳐진 문제는 컴플렉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 아닌 데도 있어요. 아닌 데는 옛날 방식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괜히 쓸데없이 뭐 새로운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컴플렉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협력적, 그러니까 개방적 협력밖에는 없다는 게 WEF 뭐 이런 문서를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 내에서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전체 통찰력에 의해서 그 조직 모습만 잘 보여줘도 이게 손해보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토의를 하는데 그 난상 토론이 되면은 이제 제로섬 게임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겨야지, 쟤를 죽여야지 내가 이기잖아요. 제로섬 게임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저히 그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합의점을 이끌 능력이 없으면은 괜히 문제를 건드리면 코브라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조직은 이제 망해져가고, 이걸 해결하는 조직은 이제 이게 가속화돼가지고 크기 때문에 전체 조직은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공유집이고 공동아저씨가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면은 공동아저씨를 그래 당연하구나 여길지 몰라도, 그게 그 공통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직에서 행정원들이죠. 여기 같은 행정 조직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공유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치고 감정 노동이 힘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집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들은 일단은 여기서 연구원이니까 연구원이 당연히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안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그 미래부에 갔을 때 이게 연구원이라는 게 이게 별거 없구나. 전부 다 행정원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연구원 위상이 이게 그 애틀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이게 그쪽은 다 행정이고 행정 처리를 똑바로 못하고 이러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내가 사는 곳을 명확히 잘 아는 그 자각이 될 때 남하고 협력하는 공유 지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질 때 집단 지향이 잘 돼가지고 법과 제도로 잘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대책은 이제 이게 계속 옛날에 그 턴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다음 뛸 곳을 잘 모르니까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왜? 새로 건드렸다가 내가 타겟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은 이게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변동을 주거든요. 시스템에 변동을 주면은 한 개 잘한다고 했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5개, 6개 코딩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한 개 잘한다고 여기 했는데 다른 데서 우주처럼 나타나면 아이고 웬만하면 그만두자. 코브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조직에는 이 웬만하면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참 알게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조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됐죠. 저같이 약간 순진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를 잘 봐가지고 계속해서 자원을 주가지고 잘 되고 잘 되니까 또 더 자원을 주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조직 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공통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공유주의 비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터 생계의 그걸 놓고 공유주의 비극이 안 되도록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정원들은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 애틀이 가서 거기 가서는 이제 연구원으로서의 공유주의가 비극이 안 돼. 왜냐면은 연구원이 이제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한테 다 물어봐. 전부 다 막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그때 높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여기 같으면은 이제 안 되도록 이렇게 할 때 요거의 논리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은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망한 일들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았냐. 잘못 말했다가 우리나라는 정말 그 법과 제도가 너무 약한 곳이라는 거를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달 필요가 없으니까. 조선은 왜 망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잘된 거는 대동법 같은 거는 굉장히 했는데 우리는 법과 제도가 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공의주의 비극을 안고도 막 노력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조차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드는 게 조선시대 같으면은 한글도 만들어지고 모든 노하우를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디지털로 만드는 걸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내 노하우를 한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한글을 주어지면 한글로 쓰잖아요. 한글로 다 이렇게 노하우를 나름대로 디지털화 되지.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된 거를 인터넷은 없었지만도 문서를 금속 활자 기술이 있어가지고 쫙 퍼뜨리고 한글과 금속 활자가 두 개가 발명됐는데도 이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제도가 발달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그 책의 결론인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조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용역 같은 거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이게 실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약간 조직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전자통신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한국 기자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초기는 이제 전자와 통신이 주도를 했는데 요즘은 IoT, AI, 데이터 기반 이런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도 지금은 성장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연구원 지금 기술 조직에 의해서 다 플랫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엄청난 기술,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 연구를 좀 했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넘어주는 단계를 도매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을 가는 그런 구조를 이루는데, 이제는 뭐 그런 구조가 없어지다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그 기업의 성장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따면은 제가 따면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치킨 게임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참 다행스러운 거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잘 협력을 하면은 전혀 다른 치킨 게임,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식과 A와 B가 더해지면은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살아남고, 그때도 치킨 게임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치킨이 되는 거죠. 남이 보면 이제 이게 닭머리, 닭대가리, 닭머리로 생각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점점 낮춰. 그러면 이제 위에 상급기관이 있을 때 너 왜 목표를 자꾸 낮추니? 라고 하지만 이게 갑기관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춰도 아무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점점 낮춰가지고 스스로 이제 도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여기 같으면 이제 경북 수업도 딸 때 얼마나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도 그때 이제 깔아두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의 한계가 올 때 정확하게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는데, 다들 말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데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기반 쪽으로 이제 안 나가면은 이제 다 잡아먹히게 돼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성장의 한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으면은 그냥 이제 낙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게 안 보인다고 계속 옛날 거 붙들고 있으면은 소탐대실이 된다는 거를 그 아까 아키타입 9가지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중인데 별난 데가 많아가지고 아까 그 책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직 논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좀 이거는 중립적인 용어고, 이제 말은 조금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약간 까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누군가 비판하면은 저도 왜 비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한국인이니까 일단은 너무 자존심이 높아. 일단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조선시대 때 그 스파이를 보내면은 청나라 가면은 청나라식으로 변발을 해가지고 거기 정보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투 자르기 싫어가지고 첩자로 안 가. 그리고 북부를 하겠다고 그래. 이게 귀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저 책에 의하면은 마음속에 리가 있어. 무조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리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작동하니까 아무리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 한국인의 그 끈질기 굳은 의지로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집불통, 한국인의 의지, 그래서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걸 명확히 인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아무나 뭐 이모, 삼촌,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교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트로폴리탄이라든가 이게 거리가 넘어가면은 이해관계자가 발생된다는 걸 아예 전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잘 확장되면은 될 거라라고 이게 아는 자체가 사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이게 심정주의, 굉장히 정으로서 살려는 게 있고, 이 말 좋더라고요. 고맥락 사회. 근데 우리나라는 조직 생활이 왜 힘드냐고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조직 생활이 왜 힘드냐면은 위에만 복종해서는 안 돼. 일본에서는 위이고 조직 논리만 딱 따르면 되는데 옆에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너무 낯서면은 총 맞기 때문에 옆에를 딱 보고,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다 이렇게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눈치, 정이 많다는 거는 다른 데로 보면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건 농경 생활의 의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마음을 잘 알아야지.
이렇게 싹 이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복합 유연성도 이것도 잘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뭘 하나를 잘하는 걸 인정 안 해. 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원, 태급, 원, 자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잘하다가도 뭐가 잘 안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딱 집어내는데 그만큼 마음속에 두루두루 잘해야 되고 일관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말도 명확하게 하면은 나중에 꼬투리 잡히기 때문에 토크로 말하면 토크 범위를 좀 넓게 잡아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로 두루두루 하다가 딱 터졌을 때 내 마음을 딱 밝히는 순간 그런 방식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택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약속을 명확히 해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갈등 관계를 하다가 그다음에 합의점이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말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돌아서잖아요. 저 배신 때리는 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놈보다는 내 믿을 바, 내 학벌, 그다음에 내 친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학연, 지연 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처럼 초연결이 돼서 어떤 갈등 구조가 터질지 모르고 내 선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해주는 놈이 이제 지능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불확실성의 회피를 하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사고는 조금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조직 이게 AI로서 딥러닝을 하는데 조직이 이제는 그 뭔가 환경을 잘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내 장애 요인을 잘 봐가지고 어떨 때는 투자를 하고 어떨 때는 피하고 어떨 때는 지연 효과가 나타나지만도 좋은 정보는 계속 줘가지고 다음 차기 사람이 좋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9가지 아키타입을 잘 보고 그다음에 조직 내 갈등을 잘 보고 그렇게 그걸 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컴플렉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딱딱한 조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러닝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료 체계 부분은 옛날 방식에는 아주 나쁘지 않은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거의 어떤 데 보니까 이거는 뭐더라 치명적인 병이다라까지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래서 하는데 치명적인 뭐 질병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려면은 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한국 하나의 철학이 이게 진짜 하나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뇌에 집중하는 시대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뇌는 썩기 쉽거든요. 너무 편안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씩 로드를 가해야 되는 조직 내에서도 로드를 안 하면은 힘으로 그 변경을 안 하면은 이 게으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WF 문서를 보니까 지금은 사시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역량이지만 역시 그 문해력이 최고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성품적인 문제는 따로 이렇게 조직해 있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말도 알고 눈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조직의 문제도 이제 AI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보다 앞서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인간은 노력도 안 하는데 얘는 기계적이지만 노력을 하잖아요. 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이거 핵무기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인류 멸망의 한 원인을 보는 것도 야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AI 100년 연구에서 보면 잘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식 상태나 소통 구조가 바뀔 때 이렇게 뭔가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니면은 뭐 불교로 말하면 이제 선종, 깨달음, 교정으로 말하면 책을 잘 읽어가지고 인식 상태를 바꿔야 되고 소통 구조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추얼 세계로 들어가면은 명확해요.
페이스북에 그 하는 거하고 인스타그램 쪽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다 이렇게 소통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뭔가 변하게끔 돼 있으니까 나쁜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온다든가 합의 중심의 사람이 오면은 소통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위계 조직 원리로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저기 이제 높은 사람들이죠. 이게 공동체 원리로 들어가요. 요쪽 세컬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이게 파괴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이제 시장 원리만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라는 원리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돈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위계 조직은 이게 ICT 기술에 의해서 이거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동체 원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소통이란 게 여기 원리를 따르는 거고,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이제 높이는 쪽이 이제 변화 소통실이라고 보고,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구조는 말을 하는데 시간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 맞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관적으로 쫙 가다가 일관적으로 하다가 딱 이렇게 게르만형 좀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막 지멋대로 막 말했다가 이제 변호날지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차이나는 이게 너무 산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높긴 해도 그렇게 낮지는 그렇게 하는. 그래서 누가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야, 이제 이런 의사소통 구조들이 연구하는 시점이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할 말이 많죠. 기대지고. 인더스트리 4.0 문서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를 잘하는 거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맡은 일 충실해, 절대 딴 놈 팔지 마. 그거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으로 한 축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돈이 안 되고 가치 창출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 생태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게 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허라이젠털 인티그레이션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거고,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엔드-투-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게 공장이니까 물건이 물질로부터 들어와서 제품까지 하는 그 전체 홀리즘, 전체주의를 보고 내가 버티컬을 쓸지 허라이젠털을 쓸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육에도 다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질을 보고 이게 그냥 한우물 파야 될지 옆으로 연합을 잘해야 될지 그걸 잘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 가장 최선은 4개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은 휴맨,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사람 중심이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사람 관계 좋고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의 그 창의력, AI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는 게, 내가 버티컬을 쓸지 인티그레이션을 쓸지 전체 구조를 볼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휴맨 센터드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이 4개 전략이 이렇게 여기에 인더스트리 4.0 문서에 수록이 딱 돼 있고,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국가 주도를 하는 4개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을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절대 혁신 의지를 계속해서 주입하지 않으면 관료주의로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은 단품 생산이 아니고 서비스로 가지 않는, 신서비스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디지털 주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정신에 의해서 이 인더스트리 4.0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주어진 뜻이 되게 많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법의 뭔가 이렇게 제재를,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가려면은 시큐리티가 해결되지 않으면 밖에 외벽이 단단해야 이게 이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쪽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 아주 그냥 아주 끝내주고 이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이게 공부하자. 이건 뭐 끝내주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이룬다. 이것도 눈치를 봐가지고 집단이 되게 충성도가 높은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고 세 사람이 만나서 지금 이제 이 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공동지향성에 속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관점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국인들 그 주체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의 관점을 읽지 않고 내 세력을 내 전략을 뻗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해지는 거를 믿는 거는 혈연, 지연, 학연 믿을 거는 오직 그거다. 그런 것도 다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쁘다는 뜻으로 이게 기록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부라든가 변화소통실이 아마 이쪽은 별로 희망을 걸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관료주의고 어렵고 잘못하면 코브라 이펙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해서는 하고 여기에 희망을 다 거는 것 같아요. 여기 희망을 걸 수는 있는데 여기는 너무 원장님 말씀대로 다 이게 토굴 속에 너구리 이렇게 토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한국인의 그 방법이 주체성이 너무 강하고 말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왠지 떨어내버리는 한국 고유의 그 특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모여도 생산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차라리 공부하자, 아이고 차라리 그냥 조직에 그냥 얹혀 살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에 대한 스몰 조직에 대한 커뮤니티 조직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 아마 원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AOC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오토노머스 자율적이 돼야 되고 인공지능도 이제 자율되는 판에 사람이 이제 자율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오픈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고 이게 조직 원리가 아니고 커뮤니티 원리로 돌아가야지 이제 그래서 AOC란 말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부분 하는데 여기가 워낙 막강해서 그 다음에 여기 논리 아이고 그래 보이면 아무 소용도 없더라. 개인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유라는 사람의 눈동자를 잘 보고 그래 남의 관점을 읽어서 사냥할 때 협력을 잘 하려면 남의 관점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침팬지가 이렇게 원숭이 사냥하려면 그래서 그 진짜 집단 사냥을 하려면 협업이 되려면은 남의 관점을 읽어야 되는데 그 스킬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게 요걸 보고 정말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근육체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